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청래 강원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 청계광장 피날레다. 한명도는 전북도 가네. 그래 되네요. 동선에서 관심 가는 게 강원도고요. 일단 넘어가서 국힘 보면은 장동 충청도, 경남이 아마 그냥 가는 기고.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딱 눈에 밟히죠. 근데 장동희가 충남이 같다. 좀 의미심장하다 보는데, 만약에 뭐 다 끝나가니까 뭐 내일이 투표니까 투표 많이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지방선거 하루 남았으니까 지금 뭐 사전 투표는 23.51% 나왔다 가지고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러는데, 간단하게 코멘트 해봅니다. 본 투표율이요 높으면은 국힘에게 우짜가 보기에는 유리하다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거 사전투표 우짜가 보기에는 더불어 기준에서는 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본 투표율 높으면은 국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투표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합 투표율이죠. 합계한 거. 합계 투표율이 53% 넘어가면 그러면은 국힘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짜견적으로 판세를 봅니다. 넘어가고요. 이재명 왜 반도체 빼고 주가 지수 계산하나? 우리 산업의 핵심. 반도체 빼고도 무려 4,100이라. 말장난이나 차고 자빠졌네. 이재명 얼굴 볼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우자 기준에서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두 번 없을 우자가 보기에는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니케이 보면 또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우리 역사상 처음인 진짜 버블입니다. 우짜 기준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버블인데, 이번 이 우리나라 증시 버블 이게 붕괴한다. 그러니까 폭등하던 게 자빠져 가지고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 지금 더불어지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쭉 올리는 거에 쭉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세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예? 40, 50대죠. 40대, 50대입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대놓고 갈라치기 하고 쳐다빠진 건데. 하여간에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그 다음에 붕괴해가지고 일본처럼 혹시라도 잃어버린 30년 꼬라지가 난다. 예? 원금 뭐 보전 안 되고 수십 년을 간다. 자, 이럴 경우에 더불어 지지자, 자칭 진보 지지자들이 더불어 또는 자칭 진보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거기서 뜰런지, 지지를 갖다가 안 할런지 그것만 우짜 견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증시 우짜는 지금 이거 완전 버블입니다. 완전 버블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버블이 터진 후에 어떻게 될런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짜 견적으로 넘어가고요. 코스피 해가지고 또 뭐 7천조 돌파하고 삼성전자 2천조 넘었다 하고 뭐 해가지고 또 뭐 지수는 8,788포인트 뭐 거침없는 질주 뭐 이리 쭉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수익률 2배, 레버리지 2배, ETF 뭉치돈 물려. 예, 하여간에 도박화가 잘 되고 앉아있다. 예, 그래 나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됐다 하니까, 잘됐다 하니까 우짱에 쪼려가지고 또 코멘트를 좀 잠깐 해보죠. 오늘 뭐 지방선거 맞이해서 후반부의 끝부분에서 우짜가 심리적 심리적 덫에 대해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에 뭐 이거 뭐 간단히 코멘트 해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2배짜리 이거 조심하시고, 5월 28일 뉴스 보면서 2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들어갈 때는 부정적 복리 효과, 네거티브 컴파운딩 이펙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레버리지 상품 이거죠. 레버리지 상품 이거의 경우는요, 단타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이런 거 레버리지 상품은요, 단타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이런 거예요. 하여간 이런 거는 단타질에 최적화되겠습니다. 단타질, 도박질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뭘 뜻하죠? 관련해서 옛날에 좋은 말 있죠. 도박질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좋은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코스피는 또 상승하면서 연초 대비 101%, 무려 101%입니다. 올해 1월 1일 시작할 때 기준으로 해서 무려 101%나 급등했고요. 2026년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 2026년 올해 상승은요, 2026년 작년에 76%, 작년 한 해 76% 상승에 이은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이제 6개월 지나갔으니까, 이제 18개월 하면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죠. 작년 18개월 동안 지수 가치, 우리나라 증시 지수 가치는요,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냥 우짜 기준에서는 그냥 버블입니다. 버블. 어마어마한 버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버블입니다. 나중에 뭔 꼴이 나는지 우짜기 쪽으로 상당히 궁금하다. 이게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마이너스 1.25%, 휴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많이 그따고 손에 나니까 맨날 이 꼬리 나고 앉아 있는 거죠. 하여튼간에 마이너스 1.25% 하락해서 1온스에 4,484.62달러가 됐습니다.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마이너스 0.54% 살짝 하락해서 1온스에 74.84달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옷이 이평선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네. 하여간 이것도 뭐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우짜겐 쪽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면 8월달까지 우짜겐 쪽으로는 금덩이하고 은덩이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얘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는 해가지고 휴전이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또 올랐습니다. 4.64% 상승해서 1배럴에 95.45달러가 됐습니다. 예, 뚝 올라가죠? 갑자기 튑니다. 요게 가장 비싸기 때문에 브렌트유를 갖다가 우짜가 초이스했고요. 서부 텍사스유의 경우 5.83% 오르기는 더 많이 올랐는데 1배럴에 92.45달러. 그러니까 가격은 브렌트유보다 쌉니다. 그래야 되고요. 5만 8월물, 이제 저 6월달이 됐으니까 이제 7월물이 아니라 8월물이죠. 5만 8월물은 3.88% 상승해서 1배럴에 92.06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달랜드스입니다. 달랜드스는 어제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0.23% 상승해서 99.166이 됐습니다. 요 올라갔던 거는 이제 휴전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올랐다가 그나마 조금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얘가 이거네 차트상으로는 데일리 차트는 우리가 소개 안 합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보자 한 10시 저녁 10시에 갑자기 튀었습니다. 예, 갑자기 튀어가지고 이 꼬라지가 됐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원화는 이게 차트가 애매하죠. 예, 차트가 애매합니다. 여기 10시 돼 있죠? 요때 튀었습니다. 튀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튀는 꼬라지인데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요 기괴합니다. 기괴한 진짜 차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충 봐도 어제 국장 오픈하고 마서 바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환전하고 나가니까 폭발했고요. 요거 보세요. 이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는 보나 마나 도시락 던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 쭉 내려와가지고 1503.87원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이후에 가지고 장 마감하고 대충 가는가 싶었더만 이 10시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는요. 하여간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계속 갔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장 있을 때 국장 오퍼했을 때 그때 시간을 가지고 1517.71원 1503.87원 이래도 얼추 한 편이란다. 15원 가까이 튀네요. 15원까지는 안 갑니다만 15원 가까이 튄다. 변동성 여전히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이 꼴이 났다는 거. 하여간에 0.32%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12.25원입니다. 많이 싸지고 있죠? 예, 잘 싸지고 잡아졌습니다. 참고로 지금 월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초로 들어갔죠. 6월 2일이니까 월말마다 수출업체들이 이 내고 물량을 풉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을 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나 마나 이 정부에서 해가지고 돈을 던졌다, 도시락 던졌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예, 어제 우리나라 2년 만기 국채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말씀드리죠. 지난 세션 때 3.520%였습니다. 옥션 끝나고. 그런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옥션 끝나고 3.690%, 여기는 3.689 이래 나왔는데 3.690%가 됐습니다. 인기가 안 좋다 이 소리죠. 예, 안 좋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만큼은 아닙니다만 해가 싸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엔화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 어제 데일리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엔화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10시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튀었습니다. 요것도 약간 늦게 좀 튀었는데 하여간에 해가지고 저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이제 움직였다. 이게 그 저 뭐라 엔화 차트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0.18%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624. 어이쿠야, 이제 개입할 때가 다 돼갑니다. 또 개입할 때가 다 돼가고 있다. 우측쪽으로 159.7이 넘어가면 159.7N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개입해야 된다라고 우측쪽으로 봅니다. 그걸 관련 코멘트도 했고요. 관련해서 일본이 5월 지난 한 달에 엔화 방어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다? 역대 최대인 11조 7,300억 엔이고요. 달러로 환산하면 740억 달러를 쓰면서 역대 최대 엔화 방어의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을 썼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꼴랑 그저 시간 벌기에 그쳤다. 시간 벌기에만 그치는 분위기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160엔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160엔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조만간 해가지고 이거 159.7엔 이거 넘어서면 해가지고 환율 개입도 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참고로 이 무역 흑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가 좀 많이 빨리 나왔습니다. 이 지방선거 팔아먹기라고 잠정치입니다. 잠정치를 갖다가 서둘러 발표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 흑자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먼저 한국의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 4월에 48%인데 5월에 53, 여기는 53이 되는데 53.2%로 증가하면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53%만 끝났는데 뒤에 소수점까지도 발표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디테일하게 발표하죠. 하여간에 53.2%로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48.4%를 상회했고 금액으로는 877억 5천만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긴 가운데 수출액이 800억 달러를 넘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면서 5월 한 달에만 YOY 169.4% 무려 169.4%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무려 170%나 급증했다 이게 되고요. 금액으로는 37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그 수출을 해서 총 수출이 877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혼자만 371억 달러를 회복과됐다. 이러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수출도 무려 290.7%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은 마이너스 5.9% 감소했고요. 지난달 4월달까지 계속해서 눈에 보였던 석유, 화학제품 수출이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우자가 계속해서 코멘트했죠. 저 계속해서 팔아먹고 앉아있다. 재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저를 팔아먹겠다 지적했는데 5월 데이터에서 석유, 화학제품 수출이 싹 빠졌습니다. 예? 수출 증가에 개가해서 쭉 빠졌습니다. 의미심장하죠. 하여간에 중국으로 간 수출은 반도체와 소비재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80.9% 급증했고요. 미국으로 간 수출은 50.1%, 아세안 수출도 58.4%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수입 임포트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16.7%였는데 5월에 20.8%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 21.5%에는 못 미쳤고요. 금액으로는 608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7개월 연속 수입 증가에다가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였는데 지금 문자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매표 추격, 돈 뿌려서 표 사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돈을 뿌렸기 때문에 가지고 국내 해가지고 수요가 견조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편 에너지 수입, 뭐 기름하고 천연가스 등등 뭐 이런 거죠. 에너지 수입은 15.9%나 증가한 117억 5천만 달러였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물량은 감소했지만 5월에 감소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유 수입액은 YOY 그러니까 2025년 5월 대비 25% 급증한 85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역시 71% 급증한 25억 6천만 달러였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수출하고 수입을 말씀드리니까 뭐 빼면 되죠. 빼면 됩니다. 자 반도체 덕분에 한국의 무역 흑자는 4월에
237억 6천만 달러에서 5월에 269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튀고 자빠졌죠. 뭐 칩 해가지고 요거 반도체 수출이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이것 덕분에 4월에 237억 6천만 달러 흑자에서 5월에 2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흑자액이 증가했고요. 2015년 작년 5월 69억 3천만 달러 흑자액에 대비하면은 많이 폭발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한 200억 달러가 무역 흑자가 폭발했다 이게 되고 시장 예상치가 243억 흑자였는데 269억 5천만 달러니까 이것도 상회했습니다. 16개월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무역 흑자액을 경신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YTD year to date 해가지고 누적된 거 무역 흑자 누적액은 1,019억 1천만 달러입니다. 세계 정복 갈 것 같죠? 예, 그런데 우자가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 기괴한 차트를 갖다가 5월 12일 지난달 12일에 이 기괴한 차트를 갖다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늘어나는데 원화는 똥값이 되고 있다. 원하는 똥값이 되고 있다는 이 기괴한 차트를 소개해보 있고요. 그때 우리가 뭐라 말씀드렸다? 진짜로 한국 경제가 좋다면 이재명이 원화 가치가 똥값 되도록 방치할 필요가 없고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자산 버블 특히 한탕 해먹기로 추정되는 주식판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자가 추정한다라고 5월 12일 뉴스 모면서 말씀드리면서 이 기괴한 차트를 소개시키는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중국의 레이팅덕 제조 PMI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레이팅덕 제조 PMI는 5년 내 최고치였던 5월에 52.1에서 52.2 요거죠. 52.2에서 5월에 51.8로 해가지고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51.4였기 때문에 예상치는 상회했고요. 신규 주문과 생산량 증가는 둔화되었지만 내수, 신규 고객 확보, 제품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수출 주문은 소폭 감소했지만 중국의 생산량은 2024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투입재 가격 상승률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는 생산자 가격 상승률 역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둘 다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이란전에 따른 원자재,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오렌지색은 공식 PMI고요. 자 넘어가고. 네, 트럼프 이란하고 이거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헤즈볼라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교전 멈출 것. 속도감 있게 대화 중 외교판에서 속도감 있게 뭐 생산적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고요. 뭐 이게 또 뭐 바쁘니까 유가 튀니까 해가지고 또 나와서 바쁘게 떠들고 앉아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뭐 넘어가자 뭐 시간도 18분이 됐는데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뭐 인도권 가지고 저 희망찬 낙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보면은 전문가라고 나와 떠드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자가 좀 코멘트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석유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두고 페르시아만에서 인도까지는 가깝잖아요. 페르시아만에서 중동에서 인도까지 가까우니까 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까지 유조선이 움직이는 시간이 대략 한 3일에서 4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3일에서 4일밖에 안 되니까 인도의 공급 문제도 재개방이 되면 빠르게 해결되고 그러면 글로벌 공급 문제도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다.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다. 즉 금방 정상화될 거다라는 주장이 슬슬 또 전문가 중에서 일부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해당 주장은요. 단순히 유조선 이동 시간만 얘기하는 우짜 기준에서는 아주 편협한 긍정론이고요. 진짜 진짜 정상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조선들이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만땅이 되어 있는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등등 이 여기에 있는 육상 탱크를 갖다가 비워야 되고요. 그 탱크가 비워져야지만 유전 펌프질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 탱크 만땅된 걸
무조건 비워야 됩니다. 이거 비우면은 그 비운 사이에 또 유조선들이 다시 나가잖아요.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있고요. 그냥 물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유조선들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란전에서 발생한 항만 피해, 공격받아서 부사진 거 있죠?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그리고 진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막고 있는 진짜 원인이 뭡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해상보험. 이 보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 문제죠. 트럼프하고 이란 간의 이 서로 간의 이거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우짜 보기에는 거의 마주보고 달리는 철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치적 문제까지 겹겹이 쌓인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야 이 낙관론이, 긍정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웃자 보기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자가 뭐 트럼프 관련 코멘트는 아예 안 하잖아요, 요즘. 네, 그리고 어디여서 해가지고 이란전 해가지고 94일자 무려 94일자가 됐습니다. 94일자 해가지고 유학을 갖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죠. 미 중부 사령부는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이란 제록, 여기죠, 제록. 예, 제록. 뭐 다른데 뭐 영어식으로 하면 코르크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코르크로 하지만 실제로 이란 쪽에서는 제록이라 부른다. 여기 그리고 캐시움 여기죠. 뭐 다 아주 이제는 익숙해지는 캐시움. 이 여기 두 곳에 있는 이란의 드론 레이더 그리고 지휘 통제 시설을 갖다가 공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했다? 자위 공격을 했다 했습니다. 자위 공격,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처럼 공격을 받았으니까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공격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위 공격을 했다고 미 중부 사령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과정에서 편도 공격 드론이 뭡니까? 원웨이 티켓 드론이 뭡니까? 자폭 드론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편도 공격 드론, 이른바 자폭 드론 2대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가지고 노르웨이 석유 노동자 파업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노르웨이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노동자 중 8%가 노르웨이 정부가 중재하는 임금 협상이 결렬될 시 6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기사에 나와 있죠. 임금 협상에 참여한 세계 노조는 석유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8,1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17명이 협상 결렬 시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향후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기름판 분위기도 그런데 자 노르웨이도 또 파업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 가지고 ISM 데이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죠. 뭐 요즘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해가지고 뭐 이제 이란전도 딱히 코멘트 할 거 없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ISM 해가지고 제조업 데이터 나왔는데 데이터와 코멘트가 다르다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PMI는 4월에 52.7에서 5월에 54 이런 거죠. 54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고용은 4월에 46.4였는데 5월에 48.6 이거죠. 오렌지색 48.6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신규 주문은 4월에 54.1이었는데 5월에 56.8로 해가지고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문. 그리고 이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ISM 제조업 프라이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예, 제조업 해가지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거는 4월에 84.6이었는데 5월에 82.1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 나와 있는 코멘트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다 체크한 것들이 안 좋은 소리입니다. 다 안 좋은 소리입니다. 다 안 좋은 소리입니다. 뭐,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이거 코멘트 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25%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69%나 됩니다. 그러니까 70% 되죠. 이러면서 긍정적인 의견 또는 코멘트는 25% 그리고 부정적인 코멘트가 70% 가깝게 되면서 긍정 대 부정 비율은 1대 2.7이었고요.
부정적 의견에서는 이란전이 42%, 관세가 18%로 언급되었고 패널리스트들의 중에서 57%는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운송 부분을 제외한 모든 의견에서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 언급되었고 운송 부분에서는 또 공급망 제약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 부분에서는 메모리 칩 가격 변동성을 지적하면서 기름값 상승과 관세 부과로 인해 납기가 늘어지고 길어지고 고객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멘트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수요를 언급한 경우도 있고요. 약한 수요를 언급한 경우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의견은 가격과 공급망 문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뭐 압도적이었다. 뭐 70% 압도적이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코멘트. 이 분위기가 아주 부정적이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소제목으로 사라지는 미국의 버퍼 됩니다. 해가지고 DUC라고 되죠. DUC가 뭐냐면 드릴링은 했는데 uncompleted.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완료되지 않은 이 유정을 갖다가 말하는 게 DUC라고 합니다. DUC 숫자가 4,972개다 나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떡락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한때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게 한 1,800개까지 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반동가리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가지고 요거는 요 퍼렁거려야 되나 하늘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현재 보시면 1,350만 배를 하루 평균 1,350만 배를 갖다가 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주 극명합니다. 이것도 K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자 말씀드리죠. 미국 버퍼 즉 전략 비축유와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함께 지금 감소, 그것도 억수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만큼 API 이 점도입니다. 뭐 엔지니어 이런데 엔지니어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API 해가지고 등급 이런 거 관심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에 API 기준으로 중동산 원유와 같지 않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 생산된 거는 저유황 경질유고요. 중동에서 생산되는 것은 고유황 중질유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 유종에 대한 이 차이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유종이 차이가 나면요. 디젤 실제로 마진을 많이 뽑아먹는 게 디젤인데 디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부 텍사스주에서 디젤을 뽑아내는 데는 대략 한 40% 버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동산 원유에서는 한 6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넘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제가 아주 차트를 갖다 준비한 것처럼 시추는 해놨지만 uncompleted 완성, 뭐 미완성 또는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다 뽑아내지 않은 유정, 그러니까 이게 DUC가 됩니다. 이 유정 다 뽑아내지 않은 기름을 다 뽑아내지 않은 유정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5년 4월에 4,972개까지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와 상업용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이 DUC 앞으로 뽑아 먹을 거 유가 오르면 이거 계속 뽑아 먹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미리 뚫어놨다가 준비해 둔 것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 기름값에 대해서 좋은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하기가 힘들지요. 예, 이런 것도 좀 테크니컬하게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고위험 주식시장이 급등세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말, 작년 말 이후 고위험 하이리스크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밈 주식이 유명하죠. 밈 주식의 라운드 1 밈 스톡 ETF 이렇게 돼 있죠. 밈 주식과 공매도 숏, 숏 있죠. 가지고 골드만삭스 가지고 하이스트 숏 인터레스트 바스켓인데 밈 주식과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하이스트 숏 인터레스트 바스켓 요거 하고요. 라운드 힐 밈 스톡 ETF 모두 2025년 말 이후에 2025년 말 대비해서
2026년 5월 29일에 더 높은 상승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눈에 보이시죠? 뭐 40% 가까이 가고 이거는 40, 80% 넘어가서 갖고 뭐 이래 됩니다. 자, 원인은 뭐가 됩니까?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상승장에서 제외되는 이런 그 불안 심리, 이게 뭡니까? 포모죠. 포모, FOMO, 포모. 포모를 갖다가 더 두려워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 익스포저를 갖다가 늘리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아폴로에서 의미심장한 또 이거 차트가 있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상장 기업 숫자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청색이죠, 청색. 상장 기업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뭐 US ETF,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ETF가 됐죠. ETF는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데 반해서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소제목으로 돈 먹는 하마, 돈 먹는 AI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2026년 올해 들어서 데이터 발표 시점까지, 즉 YTD죠, 이어 투 데이트 해가지고 발표 시점까지 해가지고 1,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 등급 채권, 요거죠? 예, IG인데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 해가지고 투자 등급 채권입니다. 투자 등급 채권 여기 해가지고 1,400억 달러를 갖다가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 등급 채권 발행액 중 49%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아닌 쪽이 51%, 이건 AI가 49%, 어떤 거? 투자 등급 채권 발행액 중 49%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이 올해 2026년 들어서 VC 뭡니까? 벤처 캐피털이죠. 벤처 캐피털. 벤처 캐피털로부터 2,2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게 전체 벤처 캐피털 투자액 중 무려 87%를 갖다 차지합니다. 다 해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Y는 뭡니까? 하이 일드 코퍼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이거 뭐 고수익 뭐 기업체라 이러는데, 사실상 이거 하이일드라면 좋은 뜻은 아니죠. 예. 하이일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일드 하면 좋은 그게 아닙니다. 투자 등급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투자 등급인데 투자 등급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거다. 하여간에 하이일드 기업체 발행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은 전체 발행액 중 38%인 210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개 항목, 이 다 때려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AI 기업들이 올해 2026년 들어서 YTD 데이터 발표하는 시점까지 해서 조달한 자금은 다 합치면 3,800억 달러로 전체 자본 유입액 중 무려 64%를 다 홀라당 따당겨 먹었다, 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현상이 이제는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폴로에서 평가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몰빵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뭐 유명하잖아요. 한 바스켓 하나에다가 뭐 계란을 다 뭐 모으지 마라, 이런 유명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냐?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어버드 그렇죠. 예, 이거는 미 국채 수익률이죠. 미 국채 수익률을 곡선의 전반에 걸쳐서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기업체 나오고 이랬는데 AI가 뭐 돈 먹고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좀 말씀드리죠. 여기는 이 단기 쪽이고요. 여기는 중기물이고, 이거는 장기물이죠. 자, 보시면 각각에 가지고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합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아폴로에서는 단기 금리, 즉 프론트 엔드 레이트, 이거는 이거 뭐 단기 국채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 어깨용어로 뭐 프론트 엔드 이래 얘기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기 금리, 단기 국채 수익률 쪽은요, 인플레이션이 higher for longer에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곡선의 중간에 있는, 여기 뭐뭐 벨리라고 돼 있죠. 이거 뭐 영어로 치면 벨리가 뭐입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이 살찐 사람들 삼겹살이 있는데 복부인데 배꼽 있는데 거기를 벨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그 곡선의 중간에 있으니까 벨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여간에 곡선의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중기물의 경우 하이퍼스케일러가 뭡니까? 이거 AI잖아요. AI. 하이퍼스케일러 인슈런스. 그러니까 이게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기물 이런 거, 이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이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장기물 해가지고 롱엔드, 어깨용으로 롱엔드가 장기물이죠. 국채.
장기 수익률 올리게 됩니다. 장기물,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더 많은 국채 공급과 패드의 국채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아폴로에서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각각의 곡선의 부분에서 이 세 가지에서 뚜렷한 요인이 뭐다? 곡선 전반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되고 덕분에 아폴로에서 뭐라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아폴로에서 조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지고 자, 끝내면 좋겠는데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또 해가지고 좀 코멘트 하겠습니다. 무슨 코멘트를 하냐? 지방선거니까 우짜가 뭐 내일 지방선거 투표일이잖아요. 본투표. 그러니까 우짜가 심리적 함정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이 있으며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 이런 함정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패하고 상대방 정치 쪽에서 상대방이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특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진영 전체가 썩었다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편이 똑같은 짓을 하면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 또는 적어도 우리 쪽이 더 낫지 않아? 또는 더 큰 목표가 필요해. 다 싹 다 해가지고 갈아치우고 더 우리끼리 다 해먹자. 더 큰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 행동, 그 문제되는 우리 편은 문제되는 거, 우리 편의 그 대도 않은 헛짓거리 이런 거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진영에 걸었던 희망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우짜는 보고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 이른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거의 그 종교 수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즉시 비난했을 만한 일들을 자기 편이 한 거는 용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이미지를 넘겨서 요즘 양측 모두가 자칭 보수, 자칭 진보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만 다를 뿐 메커니즘은 우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게다가 우짜가 보기에는 정도에 있어서 요거에 있어서 대놓고 위헌질을 하고 있는 더불어 자칭 진보가 더 문제라 보고요. 하여간에 심리적 함정의 최종적인 진화는 모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우리 2026년 현재 이 한국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만큼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도록 만드는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값만 용납을 한다 이거죠. 각 진영은 자신만의 선전, 프로파간다, 자신만의 악당, 빌런, 자신만의 도덕적 위기, moral emergency, 그리고 이번 한 번만 just this once 라고 하면서 때를 써도 되는 이유를 갖다가 찾고 그런 이유를 갖다가 제공받습니다. 특히 정치꾼들로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한, 알고 보면 둘 다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갖다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도달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고요. 팔아먹는 브랜드 이미지도 다를 수 있고 수사, 레토릭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이라는 커다란 기계, 이 시스템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찍 깨닫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수년간 자신이 옹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깨닫게 되면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짜가 시선 두고 해가지고 우짜가 심리적 감정 해가지고 잠깐 코멘트 해봤습니다. 내일 투표 많이 하시고요. 뭐 내일도 코멘트 하겠습니다만 투표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